자, 첫 번째 이슈로는 게임스탑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게임스탑 이슈는 우리 시장에도 극심한 변동성을 야기했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사실 게임스톱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조정을 받았어야 했다. 그 시기가 온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어쨌든 게임스탑이 좀 트리거는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으면 좀 더 관망을 했다가 나중에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하거나 뭔가 새로운 종목을 신규 진입하기에 어떻다고 보시나요, 전문가님? 뭐 그거를 딱 선을 그어서 예측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모든 전문가들이 이런 게임스탑 관련된 공매도 이슈, 헤지펀드 이슈로 주가가 조정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아무도. 그렇죠. 예, 아무도 못했고 맞아요. 사실은 그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은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금요일 날 굉장히 큰 폭의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맞아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그것 때문에 한 2% 이상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주가가 많이 양시장,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고점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의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항상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빌미가 돼서 오히려 좀 매도, 이익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트리거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펀더멘탈의 훼손이라든지 주요 경제 지표가 무너져서 나온 것들이 아니고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라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딱 10%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죠. 사실은 한 1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 언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아침 시장 굉장히 중요했는데 미국의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거의 한 8%, 0.8%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사실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이후로 장 초반에 좀 공방이 좀 있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수급 요인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침 또 우리나라의 경제집 수출입 동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1월 달에 수출입 동향 굉장히 수출이 잘 된 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는 게 굉장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분간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다시 3,300, 3,400으로 급등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대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올라오고 실제로 기업들이 좋아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급등으로 좀 가격이 좀 많이 부담스러웠던 대형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소형주 중에서도 개별적인 호재로 너무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좀 하락을 했고 주가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평소에 좋게 보시던 종목들,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고 해서 3,200을 강하게 돌파하는 힘은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나 당분간. 네. 그러면 박스권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3,200이 좀 넘어갈 때를 확실하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비중 조절을 좀 해가면서 좀 빠질 때 사시고 또 올라올 때 조금은 좀 현금을 마련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 상대나 3,2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어제 금요일처럼 3,000포인트를 깬다든지 일시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큰 악재가 아닌 이상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은 좀 과감하게 조금 더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의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 이 수급 문제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기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맞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단을 3,200포인트로 설정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라인을 좀 강력하게 돌파하기는 힘들어 보이니까 그 라인대를 상단으로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비싸서 못 샀다는 종목들은 지금 기회를 활용해 보시라는 적극 권고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T 기업들과 엔터테인먼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국내 IT 기업들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SM이랑도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빅히트랑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오늘 3월에 출범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엔터테인먼트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뭐 카카오 네이버를 보면 두 종목만 보신다라고 하면 8월까지 굉장히 뜨거웠다가 맞아요. 사실은 그 뒤로는 시장에서 거의 잊혀지다시피 네. 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주가가 이제 8월 고점을 둘 다 이제 넘어서는 그런 위치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뭐 단순히 그냥 뭐 기술적인 조정을 잘 받고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이제 뭔가 성장 동력들 그다음에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떤 이제 뭐 하나의 트리거가 또 제공이 됐죠. 결국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랑 카카오 M이 합병이 되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출범을 하게 되고 결국에 시장에서 이 가치를 한 7조 이상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매출도 뭐 21년도만 해도 거의 9천억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시장에서 조금 더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상장을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뭐 그게 이제 결국엔 카카오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브이라이브랑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위버스의 시너지를 같이 합치는 두 플랫폼이 만난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네이버에도 좋고 빅히트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두 회사의 다른 성장 동력들도 많이 있지만 엔터 사업의 진출도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그 콘텐츠라든지 뭐 플랫폼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뭐 기업의 가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을 뭐 제가 네이버도 한 30만 원 안 될 때부터 조금 사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것 맞아요. 같은데 결국에는 뭐 한번 오랫동안 쉬었던 기업이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탄력을 받기 때문에 2차 상승의 초입 국면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도 뭐 조금은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승할 때 쫓아가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조금 조정 받을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업사이드는 여기서 한 뭐 3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여기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요? 예,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점 지금 구간에서부터도 30%가량의 목표가를 설정하셨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NC소프트도 그 이제 134개국의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을 출시를 했죠. NC소프트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전문가님? NC소프트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저도 뭐 좋게 보고 있고 목표가 뭐 다들 100만 원 이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와 있죠. 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게임 산업은 흥행의 이슈 여부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맞아요. 이 실적이 진짜 그만큼 나올 수 있냐, 기대감만큼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가격도 매력적이다. 물론 이제 잘 될 거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 자체 사업이 잘 된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인해서 여기서 한 20% 이상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한 20%가량은 업사이드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상향 조정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하셨고 저는 이제 또 빅히트도 요즘 다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뭐 한 15만 원대에서부터 계속 바닥을 기다가 20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앞으로는 어떨 거라 보세요, 전문가님? 저도 빅히트를 뭐 이제 조금씩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빅히트도 네이버라는 가장 거대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플랫폼을 만났고 결국엔 그 자체의 위버스의 그 사실은 힘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빅히트를 좀 새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엔터 3사들이 버는 금액의 거의 3분의 2를 벌어들이고 있는 빅히트가 조만간에 그거를 뛰어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결국엔 YG도 결국엔 빅히트와의 조인을 하면서 결국엔
같이 가겠다. 빅히트가 그럼 본인들의 약점을 YG와 같이 또 이거를 또 상쇄시키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 업계 전반적으로 같이 좋아지는 상승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 업계 전반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 JYP, YG 이런 엔터 기업들도 지금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겠죠? 지금 당장은 뭐 YG가 가장 눈에 띄겠죠. 네. 빅히트와 같이 이제 그렇죠. 손을 잡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YG가 일단은 엔터 3사 대장주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띈다라는 점 주가를 보니까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도 한번 매력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오늘의 이슈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메리츠 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정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